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땡스기빙. 저는 최근에 17년 만에 한국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 성가들이 해외 연주 계획으로 한국을 다니는데 뭐 춘천, 서울, 순천, 여수, 또 진주, 풍기 이렇게 해서 8개 도시를 우리가 돌면서 했는데 정말 이제 17년 전에 갔을 때보다 한국이 많이 발전되었고 좋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여행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이제 여행이 보니까 가장 많이 가는 성수기가 6월 달에서 9월 달까지 방학 시즌, 이런 방학 때 가장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죠. 한국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는 아마 크리스마스 베이케이션 때 많이 여행을 하고요. 또 이 짧은 여행으로서는 보통 이 감사주일 있는 이 주말에 학생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수기에는 한국행 비행기가 3,500불씩 뭐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비성수기에는 아주 1,300불대로 이렇게 낮아졌죠. 그래서 그 여행 스케줄을 미리 잘 알고 계획을 하면 훨씬 경비를 절반 이하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가는 사람들이 휴가로 가기도 하고 뭐 출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선교로 가기도 하고 또는 학교 때문에 진학 때문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 비행기 여행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신체에 굉장히 큰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보통 고도가 약 10km 정도 올라가요. 만 미터를 상공을 나르는데요. 제 아내가 가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제가 여러모로 이제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 산소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이 1000m 이상 이렇게 20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벌써 부족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 그 화학을 배울 때 산소의 무게는 분자가 무게가 대개 32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보통 28.84예요. 그러니까 평균 공기 믹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산소는 밑으로 가라앉고 공기가 위로 가는데 질소가 비교적 가벼우니까 질소가 대부분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서 다 믹스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데요. 그러나 실제 공기 중에 5분의 4가 질소입니다. 거의 78%가 질소이고 산소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대에 있는 것에는 사실 산소가 풍부하고 고지대는 비교적 산소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400m 이상 되면 고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백두산이 2,700m죠. 그래서 아주 고산 중에 있는 티베트나 네팔이나 이제 페루 같은 이런 데 방문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두통을 많이 느끼게 되고 현기증이 생기고 구토가 나고 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식욕 부진이 생기고 천식이나 심장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고지대에 가면 기압이 저하되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압이 떨어지면 이 산소 공급에 제일 예민한 것이 바로 이 뇌입니다. 뇌가 기압이 떨어지면 산소 부족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것이 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폐 안에 있는 혈관이 점막이 붓게 되고 이렇게 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높은 고지대 비행기가 올라가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울죠. 이번에도 제가 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 이제 그 어린아이들은 이 구시간이라는 것이 이 귀 안에 있는 중이 미들 이어를 압력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조금 압력이 잘 조절이 안 돼요. 이 관이 좁아서.
특히 이제 감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심한데요. 그런 아이들이 귀가 아프니까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막 내의 중위를 압력을 조절하려면 우리가 보통은 어른들은 이렇게 하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행을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품을 하든지 껌을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턱을 잡고 이렇게 아래위로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물을 먹인다든지 우유를 먹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턱을 잡고 움직이게 하면 비교적 그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아이들은 귀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막 울어대고요. 비행중이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어로오타이티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압력 조절이 안 돼서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파열되기도 하고 통증과 진물이 나기도 하고 귀에서 진물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들은 껌을 씹는다든지 하품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자꾸 저 울다 보면 이 턱이 움직여져서 구시관이 열려서 한두 시간 그러다가 아이가 조용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미들 이어에 그 프레셔가 조절이 됐구나 이렇게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실내 비행기 안은 이렇게 에어컨디션이 되면서 또 공기를 많이 덮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 느끼지만 실제는 비행기 바깥은 지상은 30도 이렇게 더운 날씨라도 바깥에 나가면 마이너스 50도로 영하 50도로 아주 강추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비행기 올라가면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담요라든지 겉옷 레이어를 많이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습도 조절입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 에어컨디션이 많이 돌리다 보면 히터를 많이 틀다 보면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수분이 많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공기가 건조하니까 기분은 상쾌하지만은 실제 우리 몸 안에 수분이 자꾸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가는데 15시간 동안에 탈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시간마다 자꾸 이렇게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2, 3온서씩 한 15번 이상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5시간씩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우리 몸에 있는 순환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다리 밑이 종아리가 붓고 또 이 앵클이 자꾸 붓게 됩니다. 장기간 오래 앉아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고 이럴 때는 이 정맥혈이 이렇게 심장까지 올라오는데 사실은 운동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동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다리 밑에 있는 부위에 피가 자꾸 고이게 됩니다. 이 심장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자꾸 밑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더 악화되고 다리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또는 2시간,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나가서 복도에서 걷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가 고이지 않고 이 심장까지 잘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이 한국 갔다 올 때 가장 힘든 것이 시차 적응입니다. 한국과 지금은 14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밤에는 자꾸 눈이 말똥말똥하고 낮에는 졸음이 오게 됩니다. 또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주 무기력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을 때 브레인 포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머리가 흐리멍덩하게 안개가 끼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될 수 있으면 비행기 기내에서 먹는 시간 빼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자두는 게 우리 시차를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차를 영어로는 jetlag이라고 그러는데 이 jetlag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술을 마시기도 하고 비싼 아주 좀 독한 꼬냑이라든지 이런 술을 마신다든지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멜라토닌을 많이 먹게 됩니다. 멜라토닌 먹으면 잠이 좀 오죠. 또 항히스타민적의 베나드릴이라든지 아차락스, 이런 클로르페니라민 같은 이런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약들, 감기 약들 이런 약들을 쓰면 비교적 쉽게 잘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소리는 요란하지만은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시차 적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시차는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할 때는 좀 쉬워요. 뉴욕에서 한국 갈 때는 비교적 쉬운데 한국에서 뉴욕으로 올 때 동쪽으로 우리가 운행할 때 시차 적응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침을 식사를 했고 점심도 같은 식탁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아침 점심 사이에 수천 킬로를 우리 우주를 우리가 지구를 타고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5분 전 시간도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와 장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지혜가 바로 복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고 예수 믿고 다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